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갈을 소개할게요. 전갈은 갈자나 두백 그리고 주부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전갈은 크게 사막에서 서식하는 건개 전갈과 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습계 전갈로 구분이 된답니다. 전갈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바로 건개 전갈인 사막 전갈인데요. 하지만 건개 전갈은 독이 아주 강한 종류가 대부분이므로 사육을 할 때 주의를 필요로 한답니다. 반면에 습식 전갈인 열대 전갈은 독이 약하고 집게에 힘이 강한 종류가 대부분으로 사육을 하시는 경우에 전갈 사육의 입문으로는 적절하답니다. 전갈에 관련된 미신이 있는데요. 옛날부터 서양에서는 불타는 숯을 원형으로 늘어놓고 그 한가운데 전갈을 놓으면 전갈이 타 죽는 게 무서워서 독침으로 스스로를 질러 자살한다는 미신이 있었답니다. 곤충기를 쓴 파브로라는 사람도 당연히 흥미가 생겨 프랑스산 랑그도크 전갈을 잡아서 같은 실험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실제로 전갈은 자살은 안 하며 죄다 죽은 척을 하거나 고열 때문에 단순히 기절한 형태답니다. 이리하여 파브르는 역시 미신이라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곤충기에 의하면 불에 둘러싸인 전갈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기절한 듯이 전신을 쭉 뻗고 움직이지 않았다는데요. 쫙 뻗은 전갈을 풀에서 꺼내면 다시 살아나 움직였다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곤충기를 쓴 파브르는 전갈의 독이 전갈에게도 통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전갈 2마리를 싸우게 했었는데요. 승리한 전갈은 패배한 전갈을 독침으로 찔러 죽이고 잡아먹었답니다. 반면 스스로를 찔렀을 때에도 죽는지는 관찰하지 않았는데요. 전갈은 자신의 독에는 면역이 있어서 스스로를 찔러도 아무렇지 않다고 하네요. 전갈은 야행성이고 굴을 파고 산답니다. 전갈의 눈은 거의 퇴화되어 빛과 어둠만을 구분하는 정도이지만 다리와 배에 달린 특유의 감각기관으로 1m 떨어진 먹이에 미세한 동작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참으로 신기하네요. 전갈은 소식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먹이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년 가까이 물만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집게와 꼬리 끝에 독침을 활용해 뛰어난 사냥 솜씨를 발휘한답니다. 이제 전갈의 사냥법을 소개할게요. 전갈은 집게로 먹이를 붙잡고 협각으로 먹이를 잘게 찢어서 먹는답니다. 그리고 전갈은 난태생인데요. 임신기간은 59개월로 대부분의 절지동물보다 길며 때로는 인간처럼 임신기간이 10개월인 경우도 있답니다. 출산한 전갈은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등에 업고 다닌답니다. 모성애가 강하네요. 전갈의 독성에 대해 소개할게요. 전갈은 세계적으로 1000여 종이 넘게 알려져 있지만 대다수의 전갈은 꿀벌에서 꿀벌 이하로 독성이 약한 종들이 대다수랍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을 포함하는 종의 수는 25종에 불과한데요. 일반적으로 대형 종의 전갈은 집게를 주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독침보다 집게가 발달되어 있답니다. 소형종의 전갈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집게보다 꼬리에 독을 발달시킨 경우가 많답니다. 즉 집게가 크고 힘이 강하면 독은 약하고 집게가 작고 꼬리가 발달되어 있으면 독이 강하다는 것이랍니다. 참고하세요. 상당수의 전갈은 이러한 등식이 맞아떨어지는데요. 일부 맹독성 전갈은 이 등식을 어기므로 여행지에서 전갈을 만지는 것은 절대 금물이겠지요. 전갈의 칼로리를 소개할게요. 전갈의 칼로리는 100g당 177칼로리입니다. 맛과 성질에 관한 전갈 효능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중약대 서전에서 전갈은 맛은 짜고 매우며 성질을 평하고 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또한 일화자재가 본초에는 성질이 평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보본초에는 맛은 달고 매우며 독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다른 서적인 의림찬요에는 맛은 맵고 15자며 성질이 차다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전갈은 참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전갈을 섭취하면 몸 안으로 침입한 풍을 없애며 경련을 멈추게 하고 통증을 그치게 하며 해독작용과 뭉친 것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가 갑자기 놀라서 경련을 일으키는 급한 증상이나 풍으로 인한 손발의 경련 그리고 중풍으로 인한 구안어사와 반신불수 등의 약재로 응용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전갈은 종기와 멍울을 치료하며 전갈의 꼬리 부분이 약성이 더 좋다고 하여 전갈을 통째로 이용한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 미하엘 브레비츠 박사가 주도하는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최근 사이언스 데일리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갈의 독에서 발견되는 천연 물질로 새로운 진통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경증의 통증들은 아스피린 같은 약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중증 통증은 마약성 진통제만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이들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 등 여러 부작용 때문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 요구되어 왔는데요. 전갈의 독에서 발견된 전갈 독 성분인 펩타이드 독소는 신경계 및 근육계의 나트륨 채널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나트륨 채널 중 일부는 통증에 관련이 있다고 한답니다. 또한 인체에 대한 부작용 없이 뛰어난 효과와 특정 성분에 대한 높은 특이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갈의 독은 중국 한방에서 수백 년 전부터 약물로 사용되어 왔답니다. 종합적인 전갈 효능은 풍을 치료하고 경련을 멈추게 하며 독소를 제거하고 뭉친 것을 풀어주며 맥을 잘 통하게 하고 다양한 이유에서 유발되는 통증을 멈추게 하며 풍습으로 인해 저리고 아픈데 탁월하답니다. 또한 풍사와 습사로 인한 피부와 기력이 무감각하여 통증이나 가려움을 지각하지 못하거나 수속이 시큰거리며 아픈 증상에 좋으며 몸의 한쪽이 마비된 상태에 도움을 주고 피부 질환으로 생긴 종기에서 나오는 독소를 억제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열성 질환으로 소화가 깜짝깜짝 놀라며 경련이 일어나 까무러치는데 아주 이로우며 안면 신경마비 증상으로 입과 눈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는데 좋고 편두통과 정두통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에 아주 탁월하답니다. 전갈의 독 성분인 이베리오톡신이라는 물질이 활막 세포 활동에 필수적인 칼륨 이온의 유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전갈 먹는 법을 소개할게요. 봄부터 가을 사이에 전갈을 잡아서 물에 담가 흙을 토하게 한 다음에는 끓는 물에 죽인 후 햇볕에나 건조실에서 말리며 주시는 방법과 소금에 절여서 말리는 방법도 있으며 독이 있는 전갈의 꼬리와 독주머니를 가위로 잘라낸 다음 고량주에 담가서 기절시켜 먹기도 한답니다. 또 다른 전갈 먹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독이 있는 전갈의 꼬리와 독주머니를 가위로 잘라낸 다음 오븐에 구워 다크 초콜릿을 그 위에 부어 굳힌 초콜릿을 바른 전갈도 유명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 호치민 남부에서 유명한 요리인 구운 전갈인 볶감능과 튀긴 전갈인 볶각층이 있는데요. 메뚜기 맛과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갈의 부작용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소개할게요. 전갈은 아무리 독성이 약한 종이라도 본인이 알레르기성 질환을 갖고 있다면 아나필락시 쇼크로 위험할 수 있으니 공격하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또한 전갈은 임산부의 혈어 생풍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요. 이는 혈이 몹시 부족해서 풍이 생기는 증상으로 임산부는 복용을 피해야 한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독이 많으므로 용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상 용량에서는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전갈의 효능 그리고 영양성분과 부작용을 소개하였는데요. 매드포힐링의 새로운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